주역에서 첫 번째가 이제 건괴죠. 그런데 설괴전을 보세요. 건의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면 곤의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진의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손의목, 의풍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말하자면 건의천이니 진의뢰니 그 다음에 손의풍이니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따게 됐죠. 그 다음에 감의수, 그죠? 이렇게 감은 물이 된다. 그리고 이의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간의산, 태의택,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설계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건의천에서 첫 번째 괴 이름을 건의천 이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러나 주역에 있는 원래 괴는 그냥 건 뿐이죠. 그런데 후인들이 이것은 이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의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어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준 그랬잖아요. 네. 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괴명이죠. 그런데 지금 그 괴를 보시면 위에 감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진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붙여서 이것을 위에 감은 수니까 수, 그리고 진은 뢰니까 술에 준, 이제 이렇게 붙인 거죠. 술에 준. 그래야 이제 외우기가 쉽죠. 괴를 딱.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괴인데, 이제 후인들이 건의천 설계전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 거죠. 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의천께는 지금 전부 다가 양효로만 이루어져 있죠. 6개의 양효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순양한 꾀다. 순양으로만 이루어진 꾀죠. 그러면 순음한 꾀는 뭐겠습니까? 곤의지가 순음한 꾀죠. 그죠? 어쨌거나 건의천께는 순양한 꾀다. 이제 괴사를 보시죠. 이게 괴사죠. 원형이정, 이게 이제 괴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이 글자를 나눠서 보면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원형하고 점을 찍고 이정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형하면 크게 형통하지만 이정하면 바르고 곧아야 이롭다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사덕설로 해서 원의 작용이 따로 있고 형이 따로 있고 이의 작용이 따로 있고 정의 의미와 작용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그런 설은 이제 사덕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형 이정 크게 형통하지만 바르고 곧아야 이롭다 그랬죠. 자, 초구를 보시죠. 잠용 무용. 잠은 물속에 잠긴 것이니까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 이 물은 금지사예요.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그러니까 물속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 또는 쓸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좀 더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구이 혈룡제전 이견대인입니다. 여기서 지금 초요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 여기 구이죠? 여기는 맨 앞에 나오는 이 글자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이 현과 같이 쓰입니다. 이렇게 쓰면 여기서는 음을 현으로 읽고 여기선 견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전이라고 하는 건 밭에 있다 그런 뜻이죠. 평지죠. 평지의 땅 위에 나타난 용인이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여기서는 견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93. 군자 종일건건 석척약 려무고 그랬죠. 93. 세 번째죠. 군자는 종일건건은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힘써 노력하지만 석하면 저녁에 척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려는 위태롭다는 거죠. 위태롭지만 뭐고 재앙은 없으리라. 허물은 없으리라. 재앙은 없으리라. 허물이 곧 재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구사에서 혹약재연 무구 그랬죠. 혹은 약은 뛰어오르는 겁니다. 뛰어오르다 재연, 연못에 빠진다. 뭐고? 허물은 없으리라. 재앙은 없으리라. 이것을 국내 책들에 어디 보면 뭐라고 푸는 데가 많으냐 하면은 혹은 연못에서 뛰지만 허물은 없으리라. 이렇게 이걸 풀기도 해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혹은 뛰어오르다가 연못에 빠지지만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풀어야 이것이 정석입니다. 9호 비룡재천 이견대인 그랬죠. 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있다가 아니라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용이 하늘에 난다 그 말이죠.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그 다음에 상구, 항용, 유회 그랬죠. 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나치게 높이 올라간 것을 항이라고 그래요. 높이 올라간 용인이 유회, 후회가 있으리라. 뉘우침이 있게 되리라. 그 다음에 보시면 용구, 현군용 무수길. 여러 마리 용이 나타났지만 무수길, 우두머리가 없어야 길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효사고, 이 용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요 외에 하나를 더 붙인 것이에요. 건꾀하고 곤꾀에만 있습니다. 건꾀에는, 건의선꾀에는 순양하기 때문에 용구라고 그랬고, 곤의직계 두 번째 곤꾀에는 순음하기 때문에 용육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들이에요. 점을 치는데 점을 쳐서 점괘를 해설할 때는 원형 그리고 이정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크게 형통하지만 바르고 고다 이롭다. 그런데 실제로 점을 쳐서는 이 건꾀가 나왔을 때 별로 이로운 일이 없더라고요. 별로 실제로는. 왜 그런가 봤더니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작용인데 순전히 이렇게 양만으로 이루어져서 한번 위아래 친비하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쓰기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초구가 잠룡무룡이잖아요. 초구가 잠룡무룡. 물속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 그 말이죠. 그 이제 저는 이 주역 강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오래오래. 그 여기까지가 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 그래서 여긴 물속에 지금 잠긴 용이에요. 우리가 그 용이라고 그러면은 용이라는 원래 고대 이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정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용의 문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근데 용이라는 놈이 보면은 몸은 뱀이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뱀인데 네. 이 얼굴은 말이에요. 말. 그런가 하면 뿔은 사슴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는 이건 돼지예요. 그리고 눈은 용의 눈은 이렇게 돼 있죠. 다. 그래서 용의 눈은 이건 귀신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동물 지금 뱀, 사슴, 말, 돼지, 예. 그 다음에 이 발톱은 또한 이건 뭐예요? 악어예요, 악어. 악어의 발톱, 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뱀에다가, 예. 말의 머리에다가 사슴의 뿔, 그 다음에 돼지의 코, 악어의 발. 이걸 지닌 거죠. 그리고 끝에 꼬리는 물고기의 꼬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승을 합쳐놓은 그런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합쳐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동물이 용이죠. 우리가 그림은 많이 봤지만 실제로 용을 보진 못했잖아요. 거기다 또 하나 있죠. 용에는 수염이 있지 않습니까? 수염. 이거는 메기의 수염이에요. 메기. 네. 그 다음에 용이 보면 이빨이 있는데 이렇게 이빨이 날카로운데 이 이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 이것은 무슨 개의 이빨이다. 응? 또는 늑대의 이빨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개나 늑대나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하여튼 짐승이 합쳐진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용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고대에는 어쩌면 이런 동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자,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기까지가 물이에요. 그런데 용을 요즘 쉽게 말하면 용은 이 드래곤 그러지 않습니까? 드래곤. 그런데 저는 여기다 이 드래곤 프라이라고 그래서 잠자리. 그냥 잠자리가 아니라 그 말잠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드래곤 프라이인데 이 일생이 이 건개와 너무 흡사해요. 네. 물속에서 애벌레를 보내다가 땅으로 기어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이에서 말하는 혈룡제전 이견대인역이에요. 네. 이제 땅속에 올라온 거예요. 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 위에 나타난 용인이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땅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 조그만 애벌레 거의 그죠? 거의 작은 애벌레가 대인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오효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태양도 쪼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곤충도 잡아먹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대인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요가 되면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려 무고 그랬거든요. 군자가 종일토록 힘써서 노력하고도 저녁이 되면은 두려워해요. 그래야만 위태롭지만 재앙이 없다 그 말이죠. 똑같은 거죠. 예. 저녁이 되면 이놈도 몸을 숨기고 어디 깊이 들어가 있어야 잡아먹히질 않아요. 예. 밖으로 나오면 재앙이 있는 거죠. 재앙이란 죽음이에요. 보통 주역에서 말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쭉 공부를 해보고 점을 쳐본 결과로 이것이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고 그러면 재앙이 없다, 흔히 허물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죽지는 않는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요에 보면 혹약 재연 무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하나씩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삼요가 변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밑에 연못이 있는 상이에요. 삼요가 변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요는 뛰어오르다가 이제 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막 뛰어오르는 거죠. 날아보려고. 약이라는 건 도약하는 거예요. 날기 위해서. 계속. 그러다가 실수해서 요 물에 빠지는 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삼요가 변했을 때는 이 밑에 택괴가 되기 때문에 밑에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날기 위해서 뛰어오르다가 말 그대로 실수해서 물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놈의 벌레가 이 잠자리가 이미 거의 날 준비까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다시 기어오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요가 되면 끊임없이 도약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학습한다 할 때 이 익힐습자가 있죠. 이 익힐습자가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익힐습은 이 기도 새의 날개하고 스스로 자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혼자서 스스로 날개를 가지고 자꾸 날개짓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익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학문을 배우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을 익힌다고 그러는 거죠. 여기가 그랬던 글자가 이제 나중에 와서는 밑에가 자자가 자자에서 이걸 하나 빠져서 백자처럼 쓰고 있는 거죠. 흰 백자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계속 날기 위해서 학습하는 그런 잠자리다 그 말이에요. 나는 거예요. 조금 탁 날아보다가 또 연못에 빠지고 그런 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랬다가 그 도약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을 꾸준히 연마해서 마침내 나중에는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오효의 구오의 효사에 비룡제천 이견대인 그랬거든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여기서의 대인은 여기 구이의 대인 혈룡제전 이견대인. 그래서 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가 만날 수 있는 대의는 이 오효거든요.